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2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대박날 제약바이오 대장주 오늘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불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밑에 있는 이 영상만큼은 꼭 시청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필수 시청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거 꼭 시청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거 뭐 없다 그랬습니다. 영상 보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다 이 좋아요를 직접 이렇게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아요 눌러드리니까 꼭꼭꼭 댓글 좀 많이 달아달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뭐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댓글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랠리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대장주 충분히 바닥에서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종목이 뭔가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동안 우하향 급락만 나왔던 셀트리온이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허가 변경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허가 변경을 10일에 신청을 했고요. 원래는 어땠냐?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코로나19 그것도 성인만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성인 및 12세 이상 모든 소아와 경증이든 중등증이든 모든 환자에게 놓을 수 있게 치료제를 쓸 수 있게 바꿔주세요라고 이번에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위험하고 사실상 성인들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가 바뀌었냐면은 90분간 정맥 투여에서 60분간 30분이 줄었습니다. 60분간 정맥 투여로 단축 변경 신청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랠리가 다시 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주 또 찍어야 되나요? 코로나 관련주 또 올라가나요? 상승하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코로나가 아니다. 그럼 지금 가져야 될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매년 8월부터 제약 랠리가 시작됩니다. 매년이면은 코로나랑 관계가 없는 거겠죠. 코로나 매년 오는 게 아니니까. 매년 유럽 종양학회 ESMO가 시작되는 9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8월부터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9월 유럽 종양학회, 11월 면역 항암학회, 다음 연도에 1월 JP모건 컨퍼런스, 4월 미국 암학회, 5월 미국 종양학회, 6월 바이오 USA를 까지 보면은 거의 뭐 1년 가까이 글로벌 학회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굴 수 있을 만한 바로 항암제 중심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는 시장이 뭐 중심이었다? 항암제 중심이었어요. 시장 규모가 제일 거죠. 그래서 기존의 코로나가 아니라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럼 그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아니 항암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항암제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위암, 폐암, 간암 그 암이고요. 그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요법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이라는 거죠. 암 치료 목적 외과적 수술을 한 이후에도 사용하고 전에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은 보통 암이 심하면 못합니다. 암 초기에 진행을 하는데 암 초기에 수술을 하기 전에 암을 조금 죽여놓으려고 쓰기도 하고요. 전에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혹시나 조금 남았을까 싶어서 후에도 항암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시장은 2022년도에만 약 230조를 훌쩍 넘기고 있고요. 2024년,
2025년 쭉쭉쭉쭉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4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 시장만 해도 매년 30조씩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시장이 어디다? 항암제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항암제의 종류는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 항암제 등등등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1951년부터 솔직히 코로나19 치료제가 우리가 개발이 된 게 언제입니까? 코로나19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된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는 1951년부터 약 몇 년 동안 됐어요? 거의 70년 가까이 만든 게 한 만큼 기술력 높은 항암제가 매년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근데요,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써놨습니다. 항암제의 종류고요. 첫 번째가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암세포의 DNA가 복제되는 과정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증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증식을 방해하는 거죠. 이 약으로. 그래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도 다 정상세포로 분화시킨다. 그래서 암세포가 될 것 같은데 얘 다 정상세포로 바꿔놔 하는 게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 얘는 1세대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나왔던 항암제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만 가지고도 솔직히 암세포만 죽여도 되는데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도 죽이다 보니까 정상세포들도 오해를 하는 거야. 항암 이거 암세포 되는 거 아니야? 오해를 해서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해 공격받기에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들도 공격을 때려서 죽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탈모가 오거나 구토라든가 설사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다. 흔히 최근에 항암 치료하고 있다고 머리 빠지잖아요. 그럼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암제입니다. 이거보다 발전된 항암제예요. 2세대 항암제고요. 표적 항암제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정상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니 편 내 편 없이 다 죽이니까 이제는 내 편 아닌 사람만 죽이자. 그래서 특정 유전자 변화 암세포에만 반응을 해 차단을 시켜주고요. 정상세포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특정 암 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대단히 없지만 아무렇게나 쓸 수 없고 실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오랫동안 계속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면역 항암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면역 관문 억제제라 부르고요. 면역 체계를 자극시킨 후 면역 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흔히 우리가 백혈구라고 하죠. 그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죽이는 게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현실적으로 암을 제거하기 좋은 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발전된 항암제입니다. 부작용은 뭐 간염이나 폐렴이 간간히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중에 제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고가고 그 대신에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면역세포가 있고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딱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공격 신호를 주고요. 얘가 다 죽으면은 공격 중단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은 암세포를 봤으니까 뭐예요? 공격 신호를 줘요. 주는데 이 암세포가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PD1, PDL1, CTLA4라든가 이런 공격 중단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가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눈을 딱 가려버리면은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암세포 없어졌는데? 이러면서. 근데 암세포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막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놨다 보니까 암세포가 활기치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은 면역 관문 상태다라고 부릅니다. 면역이 안 된 상태. 면역이 사실상 막힌 상태, 면역 관문 상태라 부르고요. 이 면역 관문 상태에서 이 면역 관문 상태를 풀어주는, 이거를 억제시켜주는 약이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격 중단 신호를 줬으나 이거를 억제를 시켜서 다시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면역 세포로, 그게 바로 면역 항암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제일 강력한 항암제구나. 근데 이 면역 항암제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T세포 면역 항암제가 있고 NK세포가 있고 나머지 B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는 뭐냐 한다면은 건강한 사람 또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 안에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특정 항원만 인식하는, 특정 항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암이겠죠. 암 안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는 세포독성 T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해 재투여합니다. 그래서 T세포를 뺐다가 이거를 배양을 막 대량으로 해요. 너 이것만 죽이는, 좀 암만 죽이는 세포만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몸 안에다 쑤셔 넣습니다. 그럼 걔네가 그 암만 때려 패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T세포 면역 항암제다. 근데 T세포는 수지상 세포랑 같이 배양을 해야 되고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량 배양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제약사들이 T세포 면역 항암제를 씁니다.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뭐냐면 NK세포입니다. NK세포 면역 항암제는 선천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이고 혼자서도 알아서 자가 면역이 가능한 세포가 NK세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된 세포거든요. 근데 이 면역세포의 NK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러니까 보면은 둘 다 빼서 좀 어떻게 바꾼 다음에 다시 투여를 시키는 약이 대부분 면역 항암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량 배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B세포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두 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면역 항암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항암제 중에서도 뭐가 가장 이슈가 있고 올라가겠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른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오늘 집중하시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녹십자 랩셀이고요. 많이들 들어봤죠? 녹십자. 세포치료제 및 연구, 개발 사업 및 수탁 검사를 위한 검체 운반 영업 관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 2020년 유럽 혈액학회에서 자사의 4세대 면역 항암제 NK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녹십자 랩셀이 뭘 가지고 NK세포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병용 투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용 투여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용 투여는 뭐냐면은 보통 면역 항암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면역 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강하니까 솔직히 플러스 다른 항암제랑 같이 놓으면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 이 면역 항암제랑 다른 항암제랑 같이 놓는 거야. 그게 바로 병용 투여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배양이 어려운 자연 살해 세포, 바로 NK 세포입니다. 독자적인 배양 기술로 순도가 높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어려운 부분들, 부작용이 조금 있었으나 그것조차 없고 대량 생산이 힘들었으나 그것도 대량 생산하게 만든 게 녹십자 랩셀입니다. 그래서 리투크시마 병용 치료에 대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중간 결과를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좀 차트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대단히 고점에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고점을 찍어주고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저점을 찍어주면서 우상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우상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녹십자 랩셀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뭐하는 회사냐? 임상 데이터 및 다중오미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 밑에 있습니다. 국내 환자 수가 많은 위암,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며 국내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야? 면역 항암제는 알겠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 이거 대장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작용, 면역체계, 신경계, 약물 반응 등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약바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장내 대장균이나 미생물을 이용해서 실제 이 항암제에 적용을 시키는, 그 미생물들이 실제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와 미국에서 비소세포 폐암,
위암, 요로상 피암 등등등 해서 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임상을 진행 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노앤 컴퍼니도 과거에 실제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회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참여 이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노앤 컴퍼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뒤로 돌려봐도 뭐 이보다 저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상장을 이쯤에서 했을 텐데 상장하고 나서 저점 라인대에서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노앤컴퍼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셀리드라는 기업이에요. 셀리드란 이제 한약 면역 치료 백신 및 코로나19 예방 백신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미코젠의 자회사인데 아미코젠에서 실제로 셀리드를 상장시키면서 셀리드가 모든 수혜를 이슈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드는 기업이냐? 아까 면역세포 중에 T세포, NK세포, B세포가 있다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로 B세포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면역치료 백신 BVAC에 대한 임상 2A상. 아니, 이상은 알겠는데 2A상은 뭐냐? 원래 임상을 두 개 합니다. 2A상, 2B상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A, B를 통해서 두 가지 방향성으로 어떤 효과가 나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A상, 이 B상을 진행을 하고요. 원래 시험 결과를 2021년 ASCO 미국 종양학회에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왜? 면역 치료 백신 단독 투여임에도 병용이 아닙니다. 완전 관해. 완전 관해가 뭐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암에 대한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 최대 27개월까지 연장된 것은 복합적 면역 작용이 기인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치료를 해서 뭐 완전히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암이 멈춰 있거나 아니 암이 줄어들거나 그런 상태가 27개월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거고, 실제 중요한 건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난치암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통 몸에 전이가 잘 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이가 잘 되는 암들은 보통 난치성 암이에요. 왜? 위에 있든 자궁경부암에 있든 어딘가로 자꾸 뻗쳐나가면은 고쳐도 옆에 거 고쳐야 되고 옆에 거 고쳐도 옆에 거 고쳐야 되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AACR까지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바닥에서 이 항암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매드팩토란 기업이 있습니다.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ASCO라든가 아니면은 뭐 AACR 정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 의약품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뭐 면역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벡토서팁과 기존 화학 치료를 췌장암 환자에 병용하는 요법에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FDA라는 게 미국 식약처인데 미국 식약처 이런 지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왜냐면은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 임상 3상까지 안 가도 되고 임상 2상부터 약을 출시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좋으니까 내가 지정해 줄게라는 거고, 그 기술력을 매드팩토가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AACR 미국 암학회에서 벡토서팁과 기존 췌장암 치료 요법을 50일간 전임상 시험에서 암세포 전이 축소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사실상 이 췌장암이라는 게 뭐냐면은 암 중에서도 거의 그림자 같은 암이에요. 뭔 소리냐? 췌장암은 우리 몸 깊숙이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근데 췌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췌장이라는 게 우리 보통 이자라고 하거든요. 예, 이자에 있는 이 이자암이 췌장이에요. 이자를 우린 췌장이라 부르고요. 이 이자에서 암이 생기면 진짜 암 말기쯤 가야 내가 좀 몸이 안 좋은가 싶어요. 근데 3기 뭐 2기 이렇게 오면은 몰라요. 내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말기쯤 가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암이 그림자처럼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벡토서팁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년 ESM 유럽 종양학회나 미국 암학회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공개합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볼게요. 매드팩토고요.
매드팩도 당연히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과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ESMO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이수앱 지수고요. 왜 마지막이냐? 제가 한 번에 이거를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2탄에서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이수앱지스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 영위하는 회사고요. 대부분 뭐예요? 아니 얘 코로나 관련주 아니야? 원래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표적항암 신약물질 ISU-104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수죠. 딱 보면은 유럽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등등 8개 국가의 특허를 미리 등록해놨습니다. 암의 발생과 연관이 높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항암 인자입니다. 이 암에 대한 인자예요. 암에 대한 세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ERBB 패밀리가 있습니다. ERBB 뭐 1,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를 잡아서 얘네만 죽이는 그런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이수앱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신약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계 최초라는 게 매력적이죠. 그래서 2021년 4월 AACR에 참가를 했고요. 이수 104에 대한 바이오마커 결과를 발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앱지스도 항암 관련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움직인 이유는 뭐다? 최근에는 사실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부터는 다시 이 항암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2탄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궁금해하냐 한다면 오케이 이것도 알겠는데 저는요 매일매일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좀 알려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장 시작 전에 급등이 기대되는 이슈나 또 아니면은 뉴스 같은 거 좀 알려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 같은 것도 좀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매할 때 쓸 수 있는 단타 매매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죠. 이 김동석 대표가 마르스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다고.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뜹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터치를 꾹꾹꾹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터치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설치를 100% 무료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플 설치하고 나시면은 어떻게 뜨냐면은 어플이 이렇게 뜹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보시면은 당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이 뭐예요? 당연히 이게 시황이겠죠. 그 다음에 자료가 이제 강의랑 그다음 테마주들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100%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종목이 뭐가 올라갔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YMC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전 종목 본다 하더라도 세로닉스 4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후속주를 제가 또 언제 13일 추천주로 올려놨습니다. 꼭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 13일 추천주 뭔지 들어와서 무료로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7월달 승률은 얼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쭉 내려가면은 7월 승률이 약 14승 1무 4패입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거의 75% 80%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침마다 제가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8월 12일 시황에서 올려드리는데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싹 다 올려드리죠. 자율주행 오늘 다 올라갔죠. 해볼만 했습니다. 전기차 다 올라갔죠.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황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좋고 극비 자료도 다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저거 보셔라 말씀드리면서 리얼 주식 연구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셔라 꼭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2탄 영상 준비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